안녕하세요. 저는 이비학원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연세대학교 ISE에 최초 합격한 박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착오로 인해 1차 합격 소식을 몇 일 늦게 알게 되어 실질적으로 면접을 준비한 시간은 5일가량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학원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비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이비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을 줌으로 수업도 가능했지만 현장 수강하며 면접을 준비하였고 감사하게도 최초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 한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것도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5일간의 수업과 연습을 통해 연세대 재시문 면접에 대한 요령과 팁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수업에서의 저의 모의 면접 답변과 마지막 날의 답변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연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며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1. 재시문 면접에 있어서 실전적인 연습은 필수이다. 연대 재시문 면접의 경우 8분이라는 짧은 시간 제한 안에 재시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정리하여 대답을 준비하는 3단계를 모두 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실전적 연습 없이는 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비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비학원 수업에서는 면접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푼 뒤 각 학생이 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문제풀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피드백, 그리고 마무리로 관련 지식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실전적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피드백과 강의로 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자료 해석형 문제에서는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 내면의 의미를 추측 도출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시문들과 함께 주어지는 자료 해석형 문제에서 자료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드러내거나 그저 통계 수치여서 표면적 해석 자체는 보통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해석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료가 이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 이유를 제시문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 설명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이비학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매시간 제공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서의 피드백과 수업을 통해 자료 분석에 깊이를 더하고 참신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3.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실제 면접에서 이비학원에서 하던 모의 면접보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엮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의 면접에서 각 제시문의 견해를 요약, 비교하라는 문제를 풀 때 견해에서 드러나는 개념의 선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각 견해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잡고 이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시간 8분 안에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던 위의 방식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문제 또한 표면적 해석 이후 참신한 해석을 제대로 도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변 자체는 할 수 있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물론 답변의 퀄리티와 수준이 높은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도 끝까지 멘탈을 잡고 모든 문제에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역시 이비학원의 수업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제형 제시문 면접 후기. 올해 제시문 면접은 가, 나, 다, 라 4개의 지시문이 주어졌고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두 문제 모두 전형적인 문제로 첫 문제는 가, 나, 다의 견해를 요약, 비교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라에 주어진 실험에 대한 도표 자료를 제시문과 나, 다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시문과 나, 다의 주제는 인간의 창조성, 창의력에 관한 견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같은 형식의 문제는 일단 각 제시문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한 뒤 하나의 기준을 잡고 각 견해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성이 형성된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지문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 반면 다른 지문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등 각 지문을 유기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제시문 라에서 주어진 자료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올해 주어진 자료는 AI에게 소설 작가, 시 작가의 글을 학습시킨 후 AI가 창작한 소설을 인터넷 소설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뒤 반응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일반 작가가 업로드한 소설에 대한 반응, 소설을 학습시킨 AI의 작품에 대한 반응, 시를 학습시킨 AI의 작품에 대한 반응에 대한 수치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반응은 조회수, 추천수, 비추천수, 비추천수 대비, 추천수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소설을 학습시킨 AI의 작품은 인간의 작품과 비슷한 반응 수치를 얻었고 시를 학습시킨 AI는 절대적인 조회수와 추천수, 비추천수는 적지만 위의 두 작품보다 높은 비추천수 대비 추천수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설을 학습시킨 AI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시문의 견해 중 하나인 창조성이 인간만의 산물이라는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학습시킨 AI의 수치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추천수와 비추천수의 비율에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절대적인 양은 적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설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시를 학습한 AI의 작품이 인기를 끌기 어려웠지만 기존의 소설보다 시에 가까운 작품을 창작했을 것이므로 이것이 새로운 창의성으로 여겨져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비학원 선생님들 오쌤, 배쌤, JP쌤, 김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실 후배분들도 꼭 내년에 합격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